이번 시간에는요, 액티비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드로이드의 4대 구성 요소부터 살펴볼 텐데요.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어플리케이션 안에 실행 파일이 있고 그 부속적인 데이터 파일들이 존재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죠.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은 각각 독립적인 실행 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하나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있는 여러 실행 단위를 동시에 실행시켜서 각각 자기한테 구현되어져 있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전체가 하나의 실행 단위가 아니고요. 여러 개의 실행 단위를 하나로 묶어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액티비티는 눈에 보이는 화면을 관리하는 실행 단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시게 되시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 화면상에 나타나죠. 그 눈에 보이는 화면을 관리하는 게 실행 단위입니다. 만약에 화면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그 화면을 관리하는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어떤 버튼을 눌러서 두 번째 화면이 나타낸다고 한다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이 액티비티는 백그라운드로 들어가고 다른 화면을 관리하는 새로운 액티비티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각각 독립적인 실행 단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실행 단위를 실행시켜주게 되면 얘가 관리하는 화면이 화면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쓰시다 보시면 카카오톡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앱을 통해서 로그인하는 기능 많이 써보셨을 텐데요. 그런 거를 구현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는요, 화면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실행 단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에 포함시켜 주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즉 눈에 보이는 화면이 실행 중이 아닐 때 백그라운드에서 프로세스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가 어플을 실행하고 있는 중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여러분들 설치하시게 되시면은 백그라운드에서 어떠한 코드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구현을 할 때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시스템을 감시하고 있다가 시스템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처리를 바로 할 수가 있고요.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실행 단위가 됩니다.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은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안드로이드는 이러한 4대 구성 요소를 중에서 필요한 구성 요소를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만드셔가지고 이걸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하나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액티비티에 대한 그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액티비티는 향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액티비티는 현재 보이는 화면을 관리하는 실행 단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실행하게 되면 해당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만약에 화면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하나의 화면을 관리하는 하나의 액티비티가 각각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관리하는 액티비티가 일단 실행이 돼서 첫 번째 화면이 보이고요. 거기에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야겠다 라고 한다면 그 다른 화면을 관리하고 있는 액티비티를 실행해서 해당 화면을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구조로 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는 눈에 보이는 화면을 관리하는 실행 단위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여러 개 만들겠다고 한다면 화면 하나당 액티비티 하나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작 원리에서부터 액티비티의 생명주기까지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생명주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투디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클릭해 주시고요. 자, 얘는 액티비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액티비티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넥스트, 넥스트. 자, 여기에 보시면 Add an Activity to Mobile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액티비티, 즉 여러분들이 이제 첫 화면으로 사용할 액티비티를 선택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 미리 구현되어져 있는 템플릿 형태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아직은 이 템플릿을 쓰지 않을 겁니다. 쓰지 않을 거고 이 Empty Activity 이거 고르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Next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두 가지가 설정되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는 그 눈에 보이는 실행 단위를 관리한 액티비티를 자바 클래스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바 클래스가 관리할 눈에 보이는 화면이 있어야겠죠. 그 화면 구성은 XML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파일이 바로 이 레이어 파일, XML 파일이 되겠고요. 액티비티 클래스는 눈에 보이는 화면을 관리하는 클래스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Finish 눌러주시면은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요. 자, 현재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먼저 안드로이드의 그 동작 원리부터 일단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현재 라이브러리 버전에 activity.main.xml을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고 하신다면은 현재 개발용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build.grade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를 alpha1이라고 바꾸겠습니다. 1 해주시고요. 싱크 나우 누르겠습니다. 자, 해주시고 activity.main.xml 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미리 보기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실행해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거 보이시죠? 첫 번째 화면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이 동작 원리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여기 보시면 이 매니페스트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 파일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겠죠. 근데 그 어떠한 파일들보다 가장 중요한 파일이 바로 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입니다. 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안드로이드 OS한테 야, 이 어플리케이션의 성격이 이렇게 돼 라고 알려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안드로이드 manifest.xml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이 정보들을 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에 기록해 놓으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OS는 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이라는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태그가 있는데요. 이 태그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전체에 관련된 설정인데요. allow 백업 같은 경우에 true를 넣어주시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백업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한 거고요. 여기 보면 아이콘과 라운드 아이콘이라고 있는데 이거 두 개는 자, 여러분들 지금 실행되고 있는 어플 종류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콘 뜨는 거 보이시죠? 그쵸? 이 아이콘을 설정하는 게 바로 이게 됩니다. 이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서 라운드 아이콘 쪽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아이콘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 레이블이 있는데요. 자, 이 레이블은 여기 어플리케이션 이 아이콘 하단 부분에 나오는 문자열 이름이랍니다. 이거를 바꿔주시면 여기에 문자열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액티비티라고 되어 있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4대 구성 요소들을 여기 manifest.xml에다가 전부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전부 다 기록을 해놔야지만 안드로이드 OS가 이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안드로이드 OS는 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실행 단위, 독립적인 실행 단위를 전부 다 정보를 습득해서 따로따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 원리를 보도록 할 텐데요.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이콘을 터치하게 되면 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에 이 액티비티 있죠? 만약에 이 어플리케이션에 액티비티가 한 10개가 있다. 눈에 보이는 화면이 10개가 있다고 한다면 각 화면을 관리하는 액티비티가 하나씩 존재하게 됩니다. 즉 화면이 10개인 어플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액티비티가 10개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에 만약 화면이 10개다 라고 한다면 액티비티를 10개를 만들게 되고요. 그 만들어진 10개 액티비티에 대한 정보가 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지만 그 액티비티를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액티비티들 중에서요. 요 인텐트 필터라는 거 요거를 찾게 되는데요. 이 인텐트 필터는 안드로이드 4대 구성 요소에 사용할 수 있는 태그입니다. 이 인텐트 필터는 여러분들랑 뒤에서 나중에 액티비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안드로이드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안드로이드 4대 구성 그 4가지 구성 요소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일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안드로이드 OS가 이미 알고 있는 이름으로 부여해 주신다면은 안드로이드 OS가 여러분들의 액티비티를 어떠한 특정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해당 액티비티를 찾아서 자동으로 실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이콘을 터치하게 되면 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에 있는 이 액티비티입니다. 액티비티들 중에서 인텐트 필터의 액션 요 네임이 android.intent.action-main이라고 되어져 있는 액티비티를 찾게 됩니다. 이게 세팅되어 있는 액티비티는 오로지 하나만 존재해야 되고요. 여러 개 있다고 한다면 가장 위에 작성해 놓은 액티비티가 실행이 됩니다. 2개 이상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아이콘을 터치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OS는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을 열어가지고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액티비티들 중에서 인텐트 필터의 액션 네임이 android.intent.action-main인 액티비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액티비티를 찾은 거고요. 이 액티비티가 가지고 있는 이 안드로이드 네임 있죠? 여기에 작성되어져 있는 이 이름을 파악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가 아이콘을 터치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액티비티들 중에서 인텐트 필터에 요게 세팅되어 있는 거 android.intent.action.main 요게 세팅되어져 있는 액티비티를 찾고요. 그 액티비티의 네임 속성에 있는 이 값을 읽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 값이 현재 액티비티를 관리하는 자바 클래스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OS는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를 찾아가지고요.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onCreate 메소드를 자동으로 호출하게 됩니다. 이 onCreate 메소드는 액티비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고요. 그래서 얘를 객체를 생성을 하고 onCreate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되면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현재 이 메인 액티비티가 가동이 된 거고요. 이 메소드에 보시면 여기 안에 보시면은 stack content view에서 r.layout.activity_main이라고 되어져 있죠. 나중에 리소스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안드로이드는 이 res 폴더에다가 배치한 폴더나 파일들을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R은 요 res 폴더를 의미를 하고요. 여기에 레이아웃은 요 레이아웃 폴더를 의미를 합니다. 요 레이아웃 폴더를 펼쳐주시게 되시면 여기에 activity_main.xml이라고 되어져 있죠. 즉, 이 안드로이드 OS한테 현재 이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고 이 액티비티가 관리할 화면을 activity_main.xml 코드를 분석해서 화면을 만들어라 라고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R은 res 폴더고요.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폴더고요. activity_main은 activity_main.xml을 의미를 합니다. 즉, 안드로이드 OS한테 res 폴더에 있는 레이아웃 폴더에 있는 activity_main.xml을 가지고 화면을 만들어서 화면에 띄워라 라고 화면을 지정을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이콘을 터치하게 되면
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액티비티 중에서 인텐트 필터에 android.intent.action.main이 세팅되어 있는 액티비티를 찾고요. 그 액티비티에 기록되어져 있는 네임 속성값, 이 속성값을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성값과 일치하는 이름의 클래스를 찾아가지고요. 요거의 객체를 생성해서 이 onCreate 메소드를 자동으로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가 가동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set content view에 r.layer.activity_main이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res 폴더 안에 들어있는 레이어 폴더, 거기 안에 들어있는 activity_main.xml을 열어가지고요. 그 안에 내용을 분석해서 이 액티비티가 관리할 화면을 만들어서 화면상에 띄워주게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이런 거를 리소스 id라고 부르고요. 이 res 폴더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값이나 파일들을 지칭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리소스 할 때 그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얘는 그냥 어떠한 특정한 값이나 혹은 파일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냥 이름 정도, 이름이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액티비티의 어플리케이션 실행 원리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 자동으로 첫 번째 화면에 해당하는 액티비티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액티비티는 생명 주기가 있습니다. 액티비티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해당 액티비티가 소멸될 때까지 생명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해당 생명 주기마다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생명 주기에 해당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셔가지고 필요한 작업을 해주시면은 각각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좀 구현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생명 주기가 있는데요. 한번 예제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onCreate는요, 액티비티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이 onCreate는 액티비티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고요. 그 이후로는 호출되는 시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화면 회전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이 두 경우에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이 액티비티가 생성이 될 때 onCreate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고요. 화면 회전이 발생했을 때도 이 부분이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이건 이제 화면 회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메소드가 호출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콘솔 출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system.out.println onCreate 메소드 호출이라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콘솔은요, 여기 보시면은 로그 캣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창을 띄울 수가 있고요.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됐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system.out에서 onCreate 메소드 호출 이렇게 뜨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무슨 검색창 같은 게 있습니다. 요거 필터인데요. 자,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보통 이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system.out 이렇게 해주면 system.out.println으로 출력한 것만 필터링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로그캣이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system.out.println을 출력을 하시면 아무리 필터를 준다고 하더라도 출력된 메시지를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력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지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마다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메시지마다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별로 구분할 수 있는 콘솔 출력이 있는데 그걸 바로 로그캣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콘솔 출력이 필요할 때 이 로그캣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로그 점 해주시면은 D라는 메소드가 있고 E, I 뭐 이런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뭐 V라는 메소드 이런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메소드들은 그 용도별로 메소드가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뭐 I 같은 경우는 정보를 출력할 때, E는 에러 메시지 출력할 때, 뭐 이런 건데 특별하게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일단 색상 값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로그.d 하도록 할 텐데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클립스에서 패키지 임포트 하실 때는 그냥 마우스를 올려서 그 패키지 추가하는 거, 그 임포트 클릭하시면 되죠. 근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풍선이 뜹니다.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에 대해서 패키지를 임포트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풍선이 뜰 때 Alt Enter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임포트 되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이제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 쓸 때는 반드시 임포트를 해야 되죠. 그래서 Alt Enter 눌러주시면 임포트가 되기 때문에 Alt Enter 누르셔서 임포트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로그.d 해주시고요. 얘는 문자를 두 개를 받습니다. 하나는 태그, 하나는 메시지. 바로 이 태그가 이 메시지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테스트라고 주도록 하겠고요. 여기다가 onCreate 호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셔서 이 로그캣 창도 띄울게요. 해주시면은 쭉 이렇게 메시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출력된 거 보이시죠? 그쵸? 여기다가 테스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필터링해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얘는 네트워크에 관련된 메서드, 얘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메시지들, 얘는 액티비티에 관련된 메시지,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메시지를 좀 종류별로 구분해서 나눠서 관리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로그캣을 이용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여기에 첫 번째 이 태그의 이름을 네트워크에 관련된 메시지는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메시지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 놓으시면 나중에 필터링 할 때 그것만 딱 골라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랑 앞으로 콘솔 출력이 필요할 때는요, 이 로그캣을 이용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구현할 메서드는 onStart입니다. 이 메서드 오버라이딩 하실 때요, 자, 파일에, 자, 여기 에디트해 보시면은, 에디트가 아니라 소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코드 메뉴. 코드 메뉴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오버라이드 메서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오버라이드 임플리먼트 이렇게 있는데요. 오버라이드 메서드 클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오버라이딩 할 수 있는 메서드들의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버라이딩 할 메서드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하신다면 앞에 몇 글자만 입력해 주시면 자동화석 리스트에 나옵니다. 이클립스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onStart 메서드입니다. 여기 자동 완성 리스트에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오버라이딩이 됩니다. 자, 이 메서드는요. 자, onCreate 메서드 호출 이후에 자동으로 호출되고요. 자, 호출됩니다. 혹은 액티비티가 정지 상태가 되었다가 활동 상태로 돌아올 때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log.d 자, 테스트 해주시고 onCreate 호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지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플을 사용을 하다가 홈 버튼을 누르면은 액티비티가 눈에 안 보여지죠? 그럴 때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복원이 됐을 때, 화면에 나타날 때입니다. 이때 다시 활동 상태가 되는데요. 활동 상태가 되기 전에 onStart가 먼저 호출이 됩니다. 자, 다음은 onResume입니다. 자, onResume입니다. onResume 골라주면 되시겠고요. 이 onResume 같은 경우에는 자, onStart 메서드가 호출된 이후에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자, 얘는 액티비티가 일시 정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올 때 호출됩니다. 이게 일시정지와 정지가 좀 다른데요. 눈에 완전히 안 보이는 상태는 일시정지 됐다가 정지 상태로 가고요. 현재 어플리케이션 위에 뭔가 팝업창 같은 거 떴을 때, 그럴 때는 그냥 일시정지 상태까지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onResume이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log.d 자, 테스트 해주시고 얘는 여기는 onCreate 호출이 아니라 onStart죠. onStart 호출. 얘는 onResume
호출입니다. 다음에 on restart가 있습니다. 자, 이 on start 메소드가요, 액티비티가 실행이 돼서 on create 메소드가 호출된 다음에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정지 상태가 됐다가 돌아왔을 때 호출되기도 합니다. 근데 정지 상태가 됐다가 다시 돌아갈 때 on restart가 먼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on start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on 액티비티가 정지 상태가 되었다가 활동 상태로 돌아갈 때 on start 메서드 전에 호출된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콜론 빠졌네요. 그리고 log.t 테스트 해주시고요. 자, on restart 호출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 on pause입니다. 이 메소드는요, 자, 액티비티가 일시 정지 상태가 될 때 호출됩니다. 자, 화면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거나 현재 화면 위에 작은 팝업 창 같은 것이 나타날 때 호출됩니다. 그래서 얘는 log.d 테스트 해주시고요. 자, on pause 호출 주시고요. 다음에는 on stop입니다. 자, on stop은요. 자, 액티비티가 화면에서 사라질 때 호출됩니다. 그래서 log.d 테스트 해주시고요. 자, on stop 호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on destroy입니다. 현재 액티비티의 수행이 완전히 종료되어 메모리상에서 제거될 때 호출됩니다. 보통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되거나요, 아니면은 백그라운드에 들어가는 액티비티를 강제 종료시킬 때 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먼저 로그캣을 띄워놓고요,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로그캣 띄워놓고 요거 휴지통 아이콘 클릭해 주시면 전에 있던 메시지가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처음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될 때는요, on create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on start가 호출이 되고, on resume이 호출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액티비티가 현재 활동 상태가 되겠고요. 제가 이거 눌러볼게요.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딱 빠지죠, 그쵸? 그래서 on pause까지 호출되고, on stop까지 호출이 됐습니다. 또 눌러주시면은 on restart 호출되고, on start 호출되고, on resume 호출되고, 보시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걸 홈 버튼 눌러서 완전히 없애버리시면 on pause, on stop까지. 다음에 다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주시면은 on restart, start, resume까지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종료해 주시면은 on destroy까지 호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보통 이제 on create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액티비티가 실행이 될 때 최초에 딱 한 번 호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체 액티비티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객체라든가 자원 같은 걸 구할 때 사용하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일시정지가 되었을 때 난 뭔가 처리하겠다 하신다면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현재 액티비티가 정지가 되면 on pause가 무조건 호출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현재 액티비티가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난 뭔가 처리하겠다 하시면 on pause에서 처리하시면 되시겠고요. 다시 복원했을 때 난 뭔가 처리하겠다 하시면은 on resume에다가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액티비티가 완전히 종료돼서 제거가 될 때 난 뭔가 구현을 하겠다 하시면은 on destroy에서 처리를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작업하시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메서드 호출할 때 매개 변수의 값을 지정해 놓으실 때 앞에 이런 게 붙는 게 있는데요. 요건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매개 변수 값이 어떠한 값을 의미한다라는 그거를 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거라고 메시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보통 메서드가 오버로딩 되어져 있을 때
그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의 메소드가 정의되어져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앞에 태그 같은 거, 안내 메시지 같은 걸 보여주게 됩니다. 요거는 직접 작성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값을 작성해 주시면 이 값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값이다라는 안내 문구 정도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값만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주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눈에 보이는 화면을 관리하는 실행 단위를 액티비티라고 합니다. 자, 액티비티는 생명주기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각 생명주기에 마다 코드를 구현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코드를 동작시켜서 여러 가지 자원 같은 거를 관리하는 용도로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액티비티는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